안녕하십니까? 신종호 교수입니다. 1주차 재택 수업 잘 하셨나요? 여러분들이 학습하고 카페 댓글에 요점 정리, 그리고 질문, 참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학습의 이 성과가 높을 거라 생각합니다. 재택 수업의 이 불편한 부분, 여러분들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나름 저의 영상을 주도적으로 학습을 하고, 그리고 실제 이 필기로 이렇게 정리하고,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다시 올려주는 이러한 열정의 학습, 참 면대면에서 이렇게 여러분의 열정과 함께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더욱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많지만 종식이 되어지는 즉시 여러분들과의 만남에서의 수업은 굉장히 열정적으로 진행되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 참 기분 좋은 1주차 수업의 진행 과정을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번 2주차에서는요, 이제 총이치 종류와 구조, 그리고 이 총이치의 어떠한 이 개념 정리, 1주에서는 여러분들이 선행학습으로 했던 총이치의 전 제작 과정의 나비치와 수지의치 제작 과정에 대한 부분, 이러한 전체적인 제작 과정의 흐름도를 가지고 이제 이 주차별에서의 이 단계별 이 요점 정리를 한다라고 한다면 총이치의 전체적인 이 백그라운드에 한 파트 한 파트를 다시 채워줌으로 인해서 학습의 성과가 높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1주차 이 총이치의 종류가 과연 몇 개나 있는지, 그리고 총이치의 이 구조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이 1주차의 전 백그라운드를 개념으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는 거 좋겠죠? 우리 1주차에 여러분들과 여러 번 학습을 했습니다. 총이치 기공학이 뭘까요? 여러분들 나름 총이치 기공학이 뭐다 라고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어떤가요? 좌측에 이 한자 구강의 상태가 무치약, 이 무치약의 이 기능과 심미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이 과정이 우리가 학습을 해서 진행해야 될 이 인공 대치물의 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제가 들고 있는 현재 이 총이치인데요. 상하의 의치가 되겠고요. 그리고 하하의 의치가 되어져서 이제 서로 교합이 되어지는 이러한 즉 틀니의 전 제작 과정을 이제 우리가 주차별에서 같이 진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여기에서 다시 총이치 기공학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이 무치하게 인공 대치물의 이 틀니를 치과 기공사의 도움을 통해 이 초고령화의 노인들의 삶에 이 행복함, 기능과 심미를 제공해줘서 행복한 이 여생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총이치 기공학이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총이치가 이 구강 내에서 환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이 기능의 요소들, 즉 총이치가 이렇게 지지 조직에 붙어 있어서 떨어지지 않고 기능과 심미의 우선적 요소가 과연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크게 들면 지지의 서포트, 그리고 유지의 리텐션, 그리고 안정, 이 세 가지의 요소가 이 총이치라고 하는 인공 대치물이 환자 구강 내에 장착되어짐으로 인해서 기능적인 이 부분을 다 총괄하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지금 보다시피 뭐라고요? 지지, 유지, 안정, 이 세 가지의 이 박자가 같이 조화스럽게 서로 융합할 때만이 환자의 이 만족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지가 뭐고 유지가 뭐고 안정이 뭔지 한번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지지가 뭘까요? 의치에 가해진 저장력에 대해 저항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거. 말 그대로죠. 구강 내에 장착되어진 의치에 가해진 이 저장력에 대해 저항하는 이러한 현상을 의미하는 거. 말 그대로 지지라고 하는 서포트죠. 보철물이 조직부 방향으로 운동하려고 하는 것에 저항하는 것. 총이치는 치아의 유지력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무치하게 이 점막으로 덮인 뼈에 의해서 지지를 우리가 얻어내기 때문에 총이치의 기능적인 요소의 첫 번째 뭐죠? 이 서포트라고 하는 지지. 이 지지의 개념은 즉 저장력에 대항하는 이러한 이 저항의 현상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서포트라고 하는 이 유지입니다. 유지. 좀 전에 지지는 저항력이었고요. 지금 두 번째 유지는 말 그대로 서포트입니다. 의치에 있어서 중력이나 음식물의 접착력 또는 개구할 때 작용하는 힘에 대해 의치가 빠져나가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이 현상이 곧 서포트다 이겁니다. 지지 못지않게 이 서포트도 기능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즉 총이치의 유지는 구강 조직 또는 타액 간에 이루어지는 물리적 요소와 의치의 주변에 있는 근육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특히 기능적 요소의 효율성을 높여주기 위한 이 서포트는 이 환자의 구강의 상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환자 구강 내에 타액이 많다 적다 이 총이치의 서포트의 어떤 역할에 좀 좌우가 될까요? 아니면 타액의 이 양과 타액의 농도 이런 부분도 다 이 총이치가 입속에서 붙어 있을 때에 이 서포트와의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많은 노인분들이 틀니를 장착하고 수시로 물을 조금씩 드시는 거 혹시 보셨나요? 이유가 뭘까요? 입에 굉장히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건조합니다. 건조한 부분에 의해서 자꾸 이 틀니가 떨어지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러한 서포트에 물을 좀 먹어줌으로 인해서 조금 들러붙게 하는 것. 이러한 것도 두 번째의 기능적 요소에 유지가 포함되어 있다 이겁니다. 세 번째가 뭐죠? 이제 안정입니다. 안정. 지지와 유지와 이 안정, 즉 지지와 유지의 기반을 가지고 이제 총이치가 구강 내에서 안정적으로 이제 자기의 역할을 하는 이 세 번째 안정. 한번 읽어볼까요? 의치의 안정은 의치를 지지하고 있는 조직 간의 의치 관계를 변경하려는 힘에 대해 저항하는 성질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즉 안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뜻풀이를 해본다고 한다면 지금 어떤 힘이 작용했을 때 동요되거나 이치의 변화 없이 고유의 이치에 있으려는 성질 또는 평행점을 벗어나면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이 곧 안정이다. 총이치가 환자 구강 내에서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한 세 가지의 요소 뭐죠? 첫 번째 지지와 두 번째 유지와 세 번째 안정 이 세 가지의 이 조화가 환자 구강 내에서의 만족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총이치의 종류가 있는데요. 지금 보면 영구의치, 임시의치, 피계의치, 매식의치, 복제의치, 시적의치, 즉시의치 참으로 다양하죠. 아니 무슨 틀니가 이렇게 종류가 많어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냥 우리가 보통적인 이야기는 완전 틀니,
이 컴플리트 덴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완전 의치의 이 가정까지 오는 부분에서는 또 다른 단계별 이러한 의치도 여기 완전 의치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영구 의치는 최종 의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임시 의치는 즉 완전 최종 의치를 만들기 위한 가정에서의 구강에 장착되어지는 이 의치를 임시 의치라고 하고요. 그리고 오버덴처와 임플란트, 그리고 복제 의치, 시적 의치, 적시 의치. 이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의치의 종류 정도만 알고요. 다시 세부적인 것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영구 의치, 즉 최종 의치라고 되어 있죠. 즉 컨벤셔널 덴처라고 되어 있는데요. 발치 후 무치약제가 안전히 치유된 후에 영구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한 의치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의치가 다시 최종 의치라고 하면 이해가 될까요? 자연 치아를 탈락시키고요. 발거하고 발거되어진 이 치조의 모든 상태가 완전 치유된 상황에서 만들어서 장착한 이 의치가 영구 의치, 최종 의치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잘 만들어져야 되겠고요. 이 영구 의치를 잘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의 몇 가지 의치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구 의치 이해되실까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환자 구강 내에 장착되어지는 의치는 어떤 의치일까요?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보고 있는 영구 의치라고 하는 이 총의치, 즉 컨벤셔널 컴플리트 덴처라고 하는 이 파이널 덴처라고 하는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이론적인 배경열, 우리가 많은 학습에서요, 이 파이널 덴처를 최고의 환자의 만족도와 연관을 줘야 된다고 하는 거. 대표적인 의치가 뭐라고요? 총의치 하면 그냥 파이널 덴처, 최종 의치, 영구 의치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영구 의치를 제작하는 과정에서의 임시 의치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템포럴입니다. 최종적인 무치약 보철 치료를 하기 전에 교합 관계, 신미성, 저작 기능, 발음 기능 등을 검증하거나 구강 구조나 악관절의 통증 등 치료 목적으로 임시 단기간 사용하는 의치를 말 그대로 템포럴이 임시 의치다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치아를 발거했는데 발거된 즉시 파이널 덴처를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잇몸이 치유되어지는 동안 그 임시적인 기간 내에 장착하는 이 의치를 임시 의치 또는 이 템포러리 덴처라고 하는 거. 간단하죠? 네. 이제 세 번째에 이 오버덴처라고 하는 PGH인데요. 지금 구강을 보니까 어떤 그림이죠?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고 이제 루트만 남아있죠. 루트 하나 남아있다 하더라도 이 환자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어느 부분까지 높아질 수 있을까요? 심리적인 안정감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하는 것. 내 구강 내에 치아가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상실감보다는 내 구강 내에 루트라도 한두 개 있다라고 하는 이 심리적인 안정감도 있지만 루트 하나만으로도 여기에 부가적인 이 유지의 어떤 장치들을 여기에 이용해 준다고 한다면 무치약인 이 불안정한 상태보다는 루트 한 개를 이용해서 거기에 유지력으로 좀 더 증대되어지기 때문에 루트 하나만으로도 좀 더 만족도 높은 이 파이널 덴처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기에 이제 오버덴처라고 하는 이 PGH입니다. 말 그대로 5분 전 12시다라고 얘기해 보면 이해가 될까요? 즉 우리가 이 출생해서 우리가 다시 무덤으로 가는 과정까지의 우리의 인간들은
몇 번의 치아의 맹출 횟수를 제공받고 있나요? 몇 번 우리가 치아의 맹출 기회를 받고 있죠? 네, 몇 번이라고 여러분들 얘기할 겁니다. 대표적으로 첫 번째가 뭐죠? 예, 이제 출생해서 유치라고 하는 치아를 맹출받고요. 유치는 몇 개죠? 상하, 아직 유치이기 때문에 20개예요. 그리고 이제 유치가 탈락되어지고 나서 영구치로 계승되어지는 부분 총 14개, 14개에서 28개. 이 28개로 이제 잘 기능적으로 쓰다 보면 여러 가지 구강 내의 이 조건에 따라서 우식당하고 발치되어지고 또 결손 이 범위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즉 처음에는 충전을 떼어주는 부분의 충전물 그리고 충전으로 되지 않아서 이제 덮어주는 이제 모든 부분을 커버시켜주는 이 크라운 과정 이 크라운 과정에서의 문제가 되어져서 이제 치아를 하나 발거했다라고 한다면 양쪽 지대치를 좀 더 지대주로 삼아 가지고 여기에 가운데 빠진 치아를 하나 다뤄주는 이 브릿지 이 브릿지에서도 문제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제 파샬 덴처라고 하는 부분 틀니로 진행되어지겠죠. 부분 틀니에서의 치아 한 개 한 개가 계속 문제로 발견되다 보면 마지막 이렇게 루트 하나만으로도 이용될 수 있는 이 과정이 5분 전 12시에 오버덴처 PKH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이 특수보철 쪽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2학기에 여러분들과 이 특수보철 쪽에 상세하게 다시 학습을 할 겁니다. 지금 1학기는 총이치라고 하는 이 큰 개념에서의 전 제작 과정에 요 큰 범위만을 먼저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의 PKH 개념만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부연해서 하나 더 간다면 이 루트 V를 이제 크라운으로 덮으면서 자석력의 마그네틱 지금 여기에 자석이 붙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보면 이 자석은 틀니에 들어가서 한자 구강에 이 자석의 틀니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자성치하고 끌어당기는 흡인의 흡착력에 의해서 틀니가 자석력으로 붙어 있다고 하는 이 마그네틱 어태치먼트의 특수보철 이건 2학기에 여러분들과 재밌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임플란트라고 하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임플란트 신의 영역에 도전한다고 하는 이러한 영역인데요. 우리는 신의 영역 도전할까요? 좀 전에 치아는 몇 번의 맹출 기회를 받고 우리가 무덤까지 가나요? 라고 했죠. 유치에서 영구치 그리고 영구치에서의 총이치 근데 이제 총이치로도 할 수 없는 이 치조의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이 무치하게 총이치로도 할 수 없는 경우는 이제 지금 좌측에 슬라이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연치아 대신에 임플란트라고 하는 이 티타늄의 재료를 실제 자연치아가 있었던 자리에 집어넣어서 이 본하고 완전히 융합시켜서 자연치아 같은 맥락으로 임플란트라고 하는 이 매식체가 이 본 속에 심어짐으로 인해서 그 상단에 틀니를 만들어서 끼워주는 이 부분이 임플란트 덴처라고 하는 거. 이 부분도 2학기에 특수의치 시간에 좀 더 포괄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임플란트 매식의치가 뭐죠? 총이치의 지지를 받는 치조골 내에 매식된 하부 구조, 매식체로부터 의치의 유지, 지지 및 안정을 얻는 의치를 말한다 라고 크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총이치의 이제 이 종류 중에 시적의치, 여러분들 이 시적의치는 좀 더 반가운 조금 이 학습의 하나의 부분 아닌가요? 1주차에 여러분들 시적의치 과정까지가 나비치라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시적의치 뭐죠? 즉 최종의치를 완성하기 전에 기초상의 치아 배열과
왁스로 치은 형성을 한 임시 형태의 의치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즉 기성 트레이에 의한 예비 인상의 예비 모형, 예비 모형을 토대로 개인 트레이에 의한 본인상, 이 본인상에 의한 이 마스터 모델의 작업 모형을 가지고 우리가 기초삼각, 교합제, 그리고 교합 기록, 그리고 한자 구강 내에 장착시켜서 그 한자의 교합 기록을 우리가 체득해서 이 교합 기록하는 부분에 붙여서 한자의 하악골의 운동을 모방, 인공치 배열을 해서 다시 조각까지 이쁘게 하고 한자 구강 내에 넣어주면 여기에서의 시적에 의한 이 부분으로 이제 체크가 되어지기 때문에 혹시 교합 기록에 문제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시적 의치로서의 세칸의 수지 의치로 넘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 부분이 시적 의치로 곧 나비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적시의치가 나오는데요. 이 적시의치 과연 뭘까요? 좀 전에 임시의치라고 여러분들 학습을 했죠. 임시의치는 뭐죠? 최종 파이널 이 컨벤셔널 덴처를 장착하기 과정까지 이제 임시적으로 한자 구강 내에 치아 발거되어진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제 치유라든지 또는 치료라든지 기타 모든 부분을 진행하는 과정에 임시적으로 끼우고 있는 이 임시의치와 같은 맥락의 이 적시의치다 이겁니다. 즉 자연 치아를 발거한 즉시 장착하기 위하여 발치 전에 미리 제작되는 총이치를 말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맹출의 기회, 총 유치, 영구치, 총이치, 임플란트, 매식의치 4개의 우리는 맹출의 기회다라고 한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성공적인 총이치 보철에서는 임시의치로서의 이 적시의치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이 적시의치의 이 과정이 이 프로세서의 총이치 보철 프로세서에 포함되어야만이 만족도 높은 이 컨벤셔널 덴처를 한자 구강 내에 장착할 수 있다. 이해되실까요? 왜 그렇죠? 적시의치가 뭐라고요? 여기 보면 자연 치아를 발거한 즉시 장착하기 위하여 발치 전에 미리 제작되는 총이치를 말한다 그랬네요. 지금 보시면 한자의 구강인데요. 상당히 한자의 구강의 조건이 안 좋죠. 이제 더 이상 자연 치아로 구강의 기능과 심미를 유지할 수가 없는 상황. 당연히 치아를 발거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치료실에서 치아를 발거하는 즉시 한자 구강에서의 구성되어진 교합의 모든 부분, 악골과 연관되어진 교합의 모든 부분은 치아를 빼는 즉시 이제 다 소멸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보다시피 앞으로 더 이상 쓸 수 없는 이 치아를 이제 뺄 거다라고 가정하고 치아 발거 전에 이 상태로 인상을 떠주면 기공실에서 치료실에서 앞으로 발거할 거라고 하는 치아를 기공실에서 모형해서 삭제하고요. 미리 임시의치를 만들어서 치과에 갖다 드리면 치과에서 치아를 발거하는 즉시 기공실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이 적시의치를 치아 발거하자마자 장착시켜 줌으로 인해서 환자의 심리적인 안정감 또는 이 자연 치열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환자의 고유의 교합의 이런 모든 부분을 그대로 이 적시의치로 양도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 성공적인 총이치 보철에서 꼭 필요한 프로세스 아닐까요? 여러분들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죠. 적시의치가 왜 파이널 덴처에 굉장한 역할을 하느냐 이겁니다. 이 부분이 2주차 여러분들 답변해야 될 내용입니다. 왜 파이널 덴처를 만드는데 이 적시의치가 중요하다고요?
예를 들어서 즉시의치를 장착해 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올까요? 치료실에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치아를 발거하고 그리고 환자에게 치유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오십시오 라고 한다면 치유되어지는 이 몇 달 동안 무치약인 상황에서의 구강의 변화는 굉장히 많은 이 요인으로 발생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6개월 후에 무치약으로 그냥 살다 보면 나름 이 생존 본능에 의해서 우리 인간은 치아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살겠다라고 하는 이 생존 본능에 의해서 이 하악골이 전달될 수밖에 없는 것. 즉 잇몸으로라도 뭔가 저작을 해보기 위해서 하악골의 변화가 심각하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치유가 되었다고 6개월 후에 오셨을 때 다시 정상의 교합으로 맞추어서 파이널 덴처를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 이해될까요? 그래서 치아 발거 전에 발거될 치아를 미리 기공실에서 모형상에서 잘라내고 덴처를 만들어서 치료실로 보내주면 치료실에서는 발거하는 즉시 이러한 발거한 상태로 치아 환자를 집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발거한 즉시 기공실에서 만들어다 놓은 틀니를 끼워줌으로 인해서 그대로 일상의 삶에 기능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이 일상적인 삶에 도움도 되고요. 다음 치유될 때까지 이 임시의치가 이 교합의 이 양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파이널 덴처에서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다 이겁니다. 대충 이해가 되시나요? 이 부분도 2학기에 좀 더 세부적으로 할 건데 오늘 꼭 중요한 것은 이 자연 치열의 이 상태 그대로 파이널 덴처를 만드는 것이 만족도가 제일 높다. 그 서포트가 즉시의치라고 하는 개념이다. 예, 즉시의치를 왜 만들어야 된다고요? 질문이고요. 그러면 즉시의치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즉시의치는 치아 발거 후에 인상을 통해서 얻어진 모형에서 틀니를 만들어다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치아 발거 전에 미리 발거될 이 구강을 인상을 떠서 모형을 만들어서 기공실로 보내주면 기공실에서 임의적으로 치아를 잘라내고 요 덴처를 만들어서 치료실에 보내주면 치료실에서 치아 발거 즉시 장착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만족도는 높을까요? 기공실에서 임의적으로 커팅을 하고 만드는 틀리기 때문에 상당한 적합도라든지 만족도는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러나 이 임시의치가 없이 집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 즉시의치를 좀 더 끼우고 감으로 인해서 그러한 불편함, 만족도 저하는 그 부분에서보다 낮기 때문에 이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보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이 지금 즉시의치를 장착하고 6개월 동안 기다리는 동안 어떻게 될까요? 이 발거되어진 부분이 이제 치유되면서 치조의 퇴축으로 많이 헐거워질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은 이제 치유될 때까지 다시 헐거워진 부분에 덴처의 내면에 아크릴의 수지를 다시 채워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능에 심미에 조금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여기에 즉시의치의 전 과정을 우리가 한번 영상으로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그리고 영상 속에는 오디오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즉 영상에서의 실제 치아 발거와 구강내 장착하는 부분에 이 비디오가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도를 조금 높일 수 있을 겁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 즉시의치 영상인데요. 이 영상은 저의 음성이 아니고요. 실제 나레이션으로 한번 이용을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총이치를 제작하여 환자에게 만족도 높은 기능성과 신미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즉시의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즉시의치는 잔존치아를 발거하기 전에 미리 제작하고 잔존치아 발거와 동시에 구강 내에 장착시켜 총이치 제작 시까지
신미와 기능을 유지시켜주는 보철물입니다. 전학 발치한 후에 즉시 의치상에 의한 기능적 복원을 위한 자극을 받지 못하면 볼 조직이 훨씬 더 신속하게 흡수되기 때문에 즉시 의치는 반드시 필요하며, 발치 후 총의치를 장착하기 전에 시야 없이 일정 기간 동안 방치하여 신미성과 기능성이 훼손되는 일 없이 총이치 장착 시까지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즉시 의지의 적응 대상은 잔존 자연치아를 모두 발거해야만 하는 유치아 환자나 부분 무치아 환자로서 광범위한 치아 오식증이나 진행성 치주 질환에 의하여 다수 치아가 결손된 치아를 가진 환자가 주 적응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즉시 의지는 자연 치아를 발거한 즉시 장착하기 위해 미리 제작된 총이치를 말하는데, 대체적으로 치주 질환 등으로 인해 지그치로서 이용 가능성이 낮은 전치부만 남아있을 경우에 이용되는 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시 의치는 편악 총이치일 수도 있고 상하악 총이치일 수도 있습니다. 상하악과 하악 모두 즉시 의치를 해야 할 경우에는 동시에 제작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유치아 치아궁 내에 있던 신미성이나 기능성의 교합 부조화를 즉시 의치에서 방해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속적으로 즉시 의치의 장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미성과 기능성으로 자연 치아 발거 후 무치아 조직이 치유되어서 총 의치를 장착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치아가 다 빠진 수모를 당하지 않도록 해주기 때문에 환자의 심리적 안정감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즉시 의치를 통해 교합 고경이 유지되기 때문에 교합의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즉시 의치를 통해 환자 고유의 뺨과 입술의 지지가 유지되므로 안모의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즉시 의치가 치료를 촉진시키는 치료용 부목 등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즉시 의치 인상면의 형태를 복제한 얇고 투명한 수지상으로 치아를 제거하고 의치를 삽입할 때의 치료제를 형성하는 데 대한 가이드로 서지컬 템플레이트, 즉 외과용 형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시 의치 단점으로는 모형상에서 발치 후의 치료제 흡수 상태를 가상해서 임의로 삭제하여 대열하기 때문에 적합도가 떨어질 수 있어 발치창의 치유 후 의치상 조직면을 재조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즉시 의치 전 임상 과정 등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출발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즉시 의치는 일부 다른 점은 있지만 일반적으로 총이치 제작 과정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며, 잔존 치아가 있는 상태에서 스플레이트 왁스로 잔존 치아를 블록 아웃합니다. 그리고 인상제 공간을 위한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를 압접합니다. 두 번째로 개인 트레이로 본인상을 실시한 다음 작업 모형을 제작합니다. 세 번째로 기초상과 교합 기록을 위한 교합제를 제작합니다. 네 번째로 악간 관계 기록을 얻습니다. 다섯 번째로 페이스 보호로 안궁을 기록합니다. 계속해서 여섯 번째로 교함 기록 체득을 끝냅니다. 일곱 번째로 인공치 배열을 위한 교합기의 장착입니다. 여덟 번째, 나비치를 제작하여 구강 내에 시적하여 여러 사항을 점검합니다. 계속해서 아홉 번째로 모형상의 잔존 치아를 제거합니다. 열 번째로 모형상의 잔존 치아를 제거한 즉시 의치 제작을 위한 인공치를 배열합니다. 12번째로 즉시 의치를 위한 나비치 제작을 완료합니다. 13번째로 서지칼 템플레이트를 제작합니다. 이때 제작하는 서지칼 템플레이트는 즉시 의치가 잘 적합되도록 치조돌기를 외과적으로 재형성하는 유도장치로 사용되는 얇고 투명한 뇌 진상을 말합니다. 용도로는 즉시 의치 장착 전에 조기 접촉이 된 부위를 외과적 처치를 통하여 제거하여 즉시 의치의 장착을 용이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제작된 즉시 의치를 구강 내에 장착합니다. 지금까지 즉시 의치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과 적응증, 그리고 단계별 제작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즉시 의치는 자연 치아를 발거한 즉시 장착하기 위해 미리 제작된 총이치를 말하는데,
대체적으로 치주 질환 등으로 인해 지대치로서 이용 가능성이 낮은 전지부만 남아있을 경우에 이용되는 의치하고 할 수 있습니다. 무치약이 총이치로 넘어가기 전에 즉시 의치로 기능성과 신미성을 자연지열의 상태로 최대한 이어받을 수 있어 총의치 제작 과정 중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좀 더 이해도가 높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즉시의치. 발거될 치아를 예상하고 미리 기공실에서 즉시의치를 만들어 치료실로 보내주면 치료실에서는 환자 치아를 발거하는 즉시 기공실에서 만들어 온 틀니를 즉시의치를 장착시켜 줌으로 인한 환자의 심리적 안정감, 그리고 교합에 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지는 이 즉시의치의 이 기능적인 부분, 그리고 치유될 때까지 그대로 이 즉시의치가 이제 이 연결되어지는 이 부분이 곧 성공적인 총이치 보철물과의 연계성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에서 조금 심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구조적으로 한번 가볼까요? 총이치의 구조적인 부분. 자, 제가 들고 있는 상하계 의치에 이제 이걸 의치상이라고 합니다. 지금 좌측에 보시다시피 이 총이치는 인공치아와 의치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지금 하얗게 이 부분이 인공치아고요. 나머지 이 분홍색의 요 내지는 다 의치상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이치는 크게 인공치와 의치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해될까요? 인공치아와 의치상으로 이제 합체되어지는 것이 총이치다 이겁니다. 이 총이치의 구조적인 부분을 좀 더 보면 이제 이 전망면, 이 부분은 인상면이 되겠죠. 전망면의 인상면, 그리고 이제 연마면. 자, 이제 모든 부분의 연마면, 그리고 교합면 부분, 그리고 의치 이 끝에 상연 부분. 이렇게 해서 총이치의 구조를 크게는 네 파트로 나눠 볼 수 있다고 하는 거. 처음에 총이치는 인공치아와 의치상으로 얘기했고요. 다시 이 구성의 구조를 조금 넓혀보면 이 인상면, 이 부분이 전망면이 되겠죠. 그리고 연마면, 그리고 인공치아의 이 하악과 서로 교합되는 교합면, 그리고 의치상의 끝부분에 의치상연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의 구조적인 이 랜드마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나비치의 이 구강내 시접. 여러분들 1차 파트에서와 2차 파트 여러 번 얘기해 드렸죠? 다시 보면 이제 1차 파트에서 세칸 수지의치 제작 과정까지 이제 과정 중에 오늘 이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도대체 총이치는 뭐냐? 총이치는 어떻게 이 입속에서 붙어 있느냐? 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지지, 유지, 안정을 배웠고요. 그리고 총이치의 종류들, 그냥 파이널 덴처에서 그냥 완전 틀니라고 얘기하지만 완전 틀니를 얻어내는 과정에서의 단계별 임시의치라고 하는 부분의 즉시의치도 배웠고요. 그리고 5분 전 12시라고 하는 루트를 이용한 이 피계이치의 오버덴처. 더 이상 피계이치와 총이치로 할 수 없는 이러한 무치하게 조건이 좋지 않을 때 이용하는 임플란트 덴처. 기억하시죠? 이런 부분들이 오늘 2주차에 이제 총이치라고 하는 큰 개념의 틀에 이제 도대체 이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구조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학습을 했습니다.
자, 1주차의 재택 수업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우선 총이치가 수지의치 가정까지 만들어지는 전 프로세서에 대한 개념 정리가 중요해서 1주차의 나비치에서 수지의치 제작 과정까지를 제가 좀 더 심도 있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이제 2주차에는 이제 단계별 과정에서에 갖다 끼워주면 전체적인 맥락에서의 총이치 개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2주차는 어떤 거 학습을 했죠? 코멘트 좀 해주시고요. 이 영상에서의 질문이 있었죠? 즉시의치 무엇이고 왜 즉시의치를 만들어줘야 되는지, 안 만들어주면 어떻게 되는지, 만들어 주었을 때는 이 환자에게는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이 총이치 보철에서의 성패 중요한 즉시의치 부분에서 많은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제 3주차에서는요, 좀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는데요. 3주차에서는 그러면 이 총이치라고 하는 이 보철을 만들 때의 이 랜드마크가 굉장히 중요하죠. 부위별의 명칭들, 부위의 명칭에 대한 역할, 이런 개념을 잘 알아야만이 성공적인 총이치를 만드는 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네, 3주차에서는 이 무치학의 해부학적인 명칭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학습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주차의 이 재택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코멘트와 요점 정리했던 것 외로 질문의 영역은요, 지금 2주차 총이치 실습에서의 개인 트레이 제작 과정 중에 많이 포함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이제 1주차에 여러분들이 요점 정리하면서 올렸던 질문은 제가 지금 따로 그 질문만 잘 발췌해 가지고요,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줄 테니까요, 왜 교수님이 댓글을 달아주지 않지? 라고 하지 말고요, 제가 다 일일이 다 확인하면서의 스티커 발부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좀 더 학습의 범위를, 학습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올린 모든 질문은 다시 영상으로 제공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교수님이 질문 올리라고 했는데 왜 댓글을 안 달아주지? 답을 안 달아주지?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내 자신의 질문도 중요하지만 다른 학생들이 생각하고 있는 질문의 영역도 같이 보면 자신의 질문 영역회로 집단지성의 이 물음표, 이 캐스텔의 영역이 대학의 수업의 본질입니다. 정답이 없는 세상이잖아요. 교과서적인 공부가 아니고요, 교과서적인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 여러분의 무한한 이 창의의 상상력을 신종호 교수가 끌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수님 이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그냥 이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던진 질문에 대해서 자신이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고 그 답이 이해가 안 되면 옆에 친구들과 또는 선후배하고도 한번 얘기해 보고요. 스스로 던진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 이러한 학습법이 대학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왜 그럴까요? 앞으로의 세상은 정답이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대하고요. 조금 2주차의 수업의 분량이 많아졌는데 이해하시고 학습 잘해서 요점 정리, 질문 영역 잘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3주차 총이치 해부학적인 명칭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